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존과 중독으로 가는 문명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것, 이걸 이제 문명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 또는 하는 것, 이건 이제 문명이라고 하지 않죠. 문명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집,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많은 이제 인프라라는 게 있죠. 에너지, 물, 교통, 통신,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물건과 서비스가 있겠죠.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문명의 소산이고요. 그 외에도 사회라든지 국가라든지 제도라든지 문화, 종교,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명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문명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행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대세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문명입니다. 또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 불평등, 빈부차 또는 전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 문명이죠. 또 문명 같지 않은데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문명인 게 또 많습니다. 반려동물, 네, 이게 이제 동물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요. 이게 문명의 소산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가축, 이것도 알고 보면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요. 육종을 통해서. 농작물의 대부분도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요즘 소위 뜨고 있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있죠.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명이고요. 또 기후 변화라 그러죠. 더 나아가서 기후 위기라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모든 나라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걸 다르게 해볼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왜 생겼을까요? 네, 바로 문명의 결과입니다. 네, 이게 이제 문명 같지 않지만 문명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런 문명에는요, 세 가지 속성을 갖습니다. 네, 첫 번째 속성이 이 문명이 많은 것들을 나를 대신해 준다는 겁니다. 네,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네, 우리가 편리하게 한다. 이게 다 대신해 주는 거죠.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대신해 주는 게 있어요. 로봇 청소기라든지 나는 아무것도 개입할 게 없죠. 네, 아니면은 요새 이제 자율주행 차라고 나오죠. 네, 나는 이제 어디 간다고 말만 하면 돼요. 네, 알아서 자기가 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런 게 출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사람 대신하는 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반려동물이 사람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반려동물이 사람 역할을 합니다. 거의. 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반려동물이죠. 또는 요새는 요걸 이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로봇 인형이라고 있어요. 반려인형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될 겁니다. 네, 인형인데 사람이 만들었죠. 네, 그런데 사람 대신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못하는 것을 문명이 해줍니다. 우주여행, 이건 한 사람이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아니면은 빅데이터를 처리한다. 이것도 이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대량 컴퓨터가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명의 속성이고요. 두 번째 문명의 속성이 사회화 또는 다수화라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건 이제 누가 한 말일까요? 네, 문명에 속한 어떤 사람이 문명에 속한 사람들을 관찰해서 한 말이 바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입니다. 네, 이 말 자체도 문명의 소산이 되겠죠. 우리가 경쟁 사회라고 한다든지 무슨 사회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다 사회와 다수화에 대한 얘기고요. 정치를 보세요. 전부 다 다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론조사, 네,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죠. 기업, 네,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정말 있을 수도 있는데 극히 드물죠.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다수죠. 언론, 당연히 다수입니다. 한 사람을 다루기도 하지만은 다수에게 보라고 하는 게 언론이죠. 종교, 네, 당연히 다수입니다. 다 다수죠. 알고 보면은요. 또 이 사회와 다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인의 문제를 사회 문제라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사회 문제야 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속성이 일부만 있어도 사회 문제화 합니다. 네,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죠. 점점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사회가 모든 것이고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회의 구성품이 됩니다.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회가 있고 한 사람은 거기에 구성품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속성은요, 이 문명에서는요, 항상 비교와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와 경쟁을 하면은요, 내가 남보다 못하나? 내가 남보다 덜 가졌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문명의 큰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요, 문명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될까요? 네, 문명은요, 점점 개인한테, 한 사람한테 제공을 대신해 줍니다. 네, 대신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급자족을 못 합니다. 즉, 의존하고 더 나아가서 중독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요, 한 사람의 자생 능력은 퇴화되고요, 문명이 없이는 점점 못 살게 되는 거죠. 의존과 중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의존은요, 세 가지의 그 정의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네, 그게 물질이 됐던 어떤 행위가 됐던 그것이 무엇이 됐던 그것을 내 몸, 맘, 삶에 해가 될 정도로 지나치게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정의고요. 네, 두 번째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내 몸, 마음에 해가 된다는 걸 알거든요. 내 몸, 마음, 삶에 해가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끊을 수가 없어요. 네, 세 번째는 정말 끊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난리가 납니다. 내 몸, 마음에 굉장히 고통을 가져오는 증상을 만듭니다. 네, 그걸 이제 우리가 금단 증상이라고 하죠. 네, 이런 세 가지가 뭐 많게 적게 있을 때를 갖다가 의존과 중독이라고 합니다. 물질 중독, 네, 뭐 대표적인 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뭐 담배 중독, 요즘은 이제 음식 중독이라고 있어요. 네, 어떤 음식에 꽂혀가지고 그냥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죠. 네. 또 행위 중독이라는 것은 뭐 쇼핑 중독, 아니면은 도박 중독, 뭐 경마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들을 이제 행위 중독이라고 하고요. 요즘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이제 생각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떤 생각에 빠져서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생각 과다라고 그러고요. 또 생각 과다에 더 나아가서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조금 약한 거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계속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바빠요. 계속 뭐 생각이 바쁘고 뭔가 바빠요. 이게 전부 다 생각 중독이죠. 네. 예,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바로 문명 중독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명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또 문명을 지나치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문명이 만들어낸 모든 것에 의존 또는 중독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지도자에 의존한다, 연예인에 의존한다, 반려동물에 의존한다, 아니면은 정치에 과다하게 참여한다. 네, 이 전부 다 문명에 의존하는 것이죠. 의존되거나 중독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문명에서 제공해 주는 게 없으면은 금단 증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인프라는 게 있었죠. 인프라. 네, 인프라가 이제 뭐 에너지, 네, 그러니까 단전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물, 단수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통신 두절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교통 대란이 온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을 받게 돼요. 금단 증상이 생기잖아요. 네, 이게 바로 문명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문명 속에서 사는 분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중독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겠는데요. 예, 문명에 의존하지 않고 문명의 영향을 최소로 받고 사는 사람들도 이 지구상에는 많습니다. 예, 지구상 인구가 이제 지금 현재 77억 정도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네, 우리가 미개발 국가에 사는 사람들, 저개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시 부족이라고 아마 TV에서 보셨죠? 예, 그런 분들의 삶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삽니다. 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연인이라고. 자연이라는 것은 문명에서 크긴 컸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문명에 의존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영향을 최소화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연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수 같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뭐 한 30억이 넘지 않을까요? 네, 거의 뭐 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요, 문명인이 아닌 자연인 상태로 문명에 의존하지 않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그렇다고 닥터유가 뭐 문명인으로 살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네, 문명인으로 살되 문명에 의존하거나 중독되지 말고 이용하면서 살자. 네, 이게 이제 닥터유의 제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은요, 내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문명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세상의 구성품에 불과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문명이 있고 세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세상이 있거나 문명이 있다는 걸 알까요? 네, 모릅니다. 네, 언제 알게 될까요? 네, 뭐 유치원 들어가면은 이제 조금씩 세상이 있고 문명이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죽고 나면은 문명이 있고 세상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네, 죽고 나면은 세상도 없고 문명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마음가짐은요, 나는 한 번밖에 못 삽니다. 내 몸만 사면 딱 한 번만 존재하거든요. 네, 그 한 번만 존재하는 내 몸만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입니다. 문명 속에 있으면요, 문명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명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한 사람이 살게 됩니다. 예,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내 삶을 살기.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닥터일가 다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장락사라고 합니다. 생로병사가 아니고 생장락사. 태어나고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다 내 마음대로 된다. 예. 그래서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냐?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것, 그게 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을 때까지 즐기는 것, 그게 락입니다. 네, 생장락사. 세 번째 마음가짐은요, 문명과 세상을 휘둘리지 말고 이용하기거든요. 네, 이용하려면은 내가 남보다 더 가지려면 이용하기가 아니고 의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반대로 하는 거죠. 없이 살아보기와 가진 것 즐기기입니다. 없이 살아보기는 제가 다른 강의로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가진 것 즐기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정말 가진 게 없다. 가진 것이라는 것은 단지 내 재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있고 뭐가 됐든 내가 하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내가 속한 사회와 환경이 있어요. 이걸 전부 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내가 아무리 안 가졌다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네, 정말 안 가졌다고 생각하더라도요. 네, 77억을 한번 보세요. 네, 나보다 못 가진 사람들이 내가 더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무리 못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상위 10%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못 가졌다고 하더라도 가진 것을 즐기기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가짐으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실행에 들어가는데 그 방법이 이겁니다. 네, 질문하고 행동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질문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라고 질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 질문을 하시면은요, 처음에는 막막하죠. 그런데 자꾸 진정으로 질문하면은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답을 가지고 바로 실행에 들어가세요. 그게 옳든 그르든 틀리든 맞든 실수가 됐든 실패가 됐든. 네, 해보면 압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평가라고 합니다. 네, 평가하고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실행하고 이걸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생장락사입니다. 문명, 사람이 만들어낸 문명 정말 위대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위대하다고 떠받들고 따라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의존과 중독이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문명이라도요, 내가 원하는 몸만 삶을 위해서요, 제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